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30명이 됩니다. 당대표단 5명, 사무총장 정책위원 상임고문 포함해서 4명요.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15명입니다. 왜냐하면 윤단실 부대표가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은 현재 6인입니다. 9인인데 그 중에 3인이 그 시도당 위원장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과 노회찬 고문님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6명이어서 전체 30명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다만 이후에 그 여성 할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3명의 여성이 이쪽 위원으로 추가가 돼야 됩니다. 3명의 여성 할당 위원은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정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안으로는 새신보정당 건설추진위원회에 대표가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3명의 여성위원을 포함시키면 33명이 되고요. 그러면 여성위원이 총 10명입니다. 33명 중에 10명이기 때문에 30% 여성 할당 정신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에 대해서 현재 이 수임기관이 당내 여론을 정확하게 균형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임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려운 문제여서 기관으로 검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후에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단위들이 필요한데, 이 단위에는 당내 의견 분포를 고려해서 단위를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요. 5.3일 협상 결과와 5.3일 합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직진로에 대한 최종 승인은 8월 말 전후 임시당대회를 소집하여 당헌에 의거한 특별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당헌에 의거한 특별의결은 과반수의 3분의 2 찬성입니다. 특별의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적 3분의 2도 특별의결이고요. 제적 과반도 3분의 2고, 그런데 우리 당헌에 적시하고 있는 특별의결은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찬성,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8월달 당대회에서는 요번과 같은 2분의 1이냐 3분의 2냐라고 하는 일체의 논의를 하지 않고 오로지 3분의 2로만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8월 말 전후 임시당대에서 당의 조직진로가 가결되어야만 수임기관은 신설합당에 필요한 딴딴딴딴 제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답니다. 수임기관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최종 승인은 당대회를 통해서 승인되어야만 그 권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임기관은 법률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형식을 취해야만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그 권위는 당대회가 3분의 2 절차를 통해서 승인해 주어야만 그 권위는 실제로 현실화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가지 항 중에 1항과 2항은 원래 제출되었던 1호 건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 2, 3, 4, 5항은 원래 제출된 2호 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의장단에 제출할 때는 별표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2호 건과 현재 올라간 2호 건과 3호 건은 자동 폐기 또는 소멸되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께서 판단과 표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칠 텐데요. 당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충정에서 이런 안건을 제출하게 됐고, 이 안건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당대원들께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은 점에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 답은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누가 그렇게 물으셨는데 답은 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쉬우면 답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진통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은 그 마지막에 와서는 아주 쉬울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보신당을 버리고 싶지 않고요. 우리 당원들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안건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 끝나면은 혹시 수정 동의안이 있는지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충분히 말씀할 시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수정 동의안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고요. 그리고 수정 동의안 없으면 이 원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일 먼저 드셨으니까 뒤쪽에요. 대의원 78번입니다. 뒤쪽부터요. 예. 먼저 김영탁 사무총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새로운 수임기구를 만들어서 재협상에 들어갈 뜻이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협상기구는 무효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연속적으로 이어서 보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결의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의장님인지 사무총장님인지 아니면 발의자인지 알 수 없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표결이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다. 재적 수에 비해서 찬성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 아니면 가반수, 출석의 가반수 이상이다. 이것은 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치 사무총장님이 지금 의장님처럼 얘기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예, 저한테 들어온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정이라는 것을 두고서 인정이란 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해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러면 기왕에 이루어진 5.3일 합의문은 향후에 이루어질 2차 협상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질문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가능하면 2차 협상이 5.3일 합의문을 인정한 속에서 2차 협상 내용은 5.3일 합의문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자면 5.3일 합의문은 그 자체로 불완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완결적인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2차 협상에, 부수합의 수축까지 포함해서 2차 협상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5.3일 합의문과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질 2차 협상을 통한 합의문은 별개의 것으로서 진보신당 우리 당대회에서 판단해야 될 것은 5.3일 합의문에 대한 승인은 필요가 없고 오로지 2차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최종 합의문에 대한 승인만 있으면 승인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제출하면서는 후자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3일 부분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다시 승인을 하냐 승인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8월달 임시당대회가 완전히 열린다 한다면 그때 가서 5.3일 합의문을 다시 승인하고 2차 협상 합의문을 다시 승인하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때 나온 5.3일 합의문도 고려하고 2차 협상을 통해서 나온 이 합의 종합적으로 그래서 하나로만 해서 모든 것을 승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3일 합의문에 대한 승인은 이후 절차 과정에서는 별도로 필요 없다라는 것이 제안의 내용입니다.